네, 돈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네, 오늘의 골든타임 네. 전국기 홍익대 교수, 곽수종 경제학 박사, 신은숙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돈은 냉장고에 보관하라. 네. 돈 희생이 보통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금고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넣어놓거나. 네. 근데 냉장고에 보관하라. 뭐 이게 뭐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재미나기보다 이제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인데요. 이제 77세 할머니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한 보이스피싱 사기법인데 저기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털렸다. 그러니까 할머니 빨리 돈 찾아가지고 집안 안방 은행의 냉장고에다 넣어놔라. 안방 냉장고에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1억을 냉장고에다 넣어놨고요. 네. 이 사기단이 한 명을 보내서 금감원 직원입니다. 해서 뭐 이 신분증 보여주시고 빨리 은행 가서 계좌 새로 개설하시다. 내가 이 돈은 지키고 있겠다라고 이 어르신이 은행 간 사이에 그 1억을 갖고 도망간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인 근데 거죠.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참 네. 묻기 어려운 얘기인데. 돈을 냉장고에 보관해라, 넣어둬라라고 하면 일단 좀 어르신들이 의심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의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의 피해를 입은 젊은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귀신이 홀린 것처럼 내가 은행 그 창구에 인출 카드 앞에 창구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당해보신 분은 홀린 것처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그렇게 쫄깃하게 얘기를 하나 보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캐시기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답니다. 예. 네, 이렇게 어이없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 방식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럼? 네, 어제 나왔던 게 뭐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기사이긴 한데 1993년에 금융신병제법 이제 시행된 이후에 무조건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 한 번 창구를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나온 방침에 따르면은 이제 올 12월부터는 그 한 번도 금융기관에 안 가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방식 금융위원회는 4가지의 본인 인증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신분증 사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은행 직원하고 요즘 영상 통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한다든가 또 현금카드, 이 신용카드 왔을 때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기재한 계좌 활용을 한다는 게 저거 약간 좀 재밌습니다. 저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은행 계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새로 계좌를 열 은행이 그 계좌에다가 뭐 50원 아니면은 뭐 120원을 넣는 겁니다. 소액을 한번 넣어. 소액을 한번 넣어놓고 얼마 넣습니까? 물어봐서 80원이 입금됐습니다 하면 오케이 본인 인증을 한다. 이런 방식 4가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도 오프라인 창구에 안 가도 본인 인증을 통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편해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드는 이제 걱정은 뭐 대포 통장이 많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 명의를 누군가 도용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더 커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지금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사실은 한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B2C,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는 크지가 않지만 예.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비율이 53%나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대포 통장이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이제 보안 조치가 후속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 구조가 마련돼야 되겠지만 기능적이고 기술적이고 또 보안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기반 구조가 같이 뒤따라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은 저희들이 은행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은행권들, 금융사 중에서 보험사나 증권사 업무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지만 좀 더 신중한 그런 실험 기간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은행에서 대면을 해서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훔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들 이렇게 보면 신분증 사진하고 실물하고 똑같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좀 특히 다르죠. 젊은 친구들 취업을 위해서 그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을 하면 저희가 면접을 볼 때 도대체 그 얼굴하고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외에 그러다 보니까 대면 확인보다는 오히려 다른 계좌를 통한 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자금융 거래가 워낙 확산되니까 이런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22년 만이죠. 금융실명제 예. 도입된 이후에.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불편하진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12월 하고 우리 박사님 말대로 이제 금융 증권사와 농협 이런 건 내년 3월부터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뭐 네티즌 여론을 보면은 이게 의도가 있다. 즉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비대면 접촉을 아예 안 하고 이럴 바야 차라리 창고 한번 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으로 직접 가서 본인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하다. 뭐 이런 쪽에 유도하니까 네, 할 너무 복잡한 겁니다.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복잡하죠. 네. 그렇죠. 사실은 많은 아까 말씀드린 기반 구조를 많이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시키다 보면 보안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분실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의 문제도 법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